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글쓰기와 관련이 있고 책 읽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 안에 어쩌면 제가 최고령자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서, 그렇지만 너무 늙었다 그러긴 싫고, 그래서 여러분보다 몇 년 더 살았는데 살아보고 느낀 게,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의 마지막에 가니까 글쓰기가 있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럴까? 예, 여러분은 요즘 그런 짓 안 하시지만 제 세대에서는 연애편지를 쓰던 세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트위터로 샥 짧게 날리고 그러면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몇 장에 걸쳐서 밤을 새서 써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차 끽 쓸 때 밀리는 척 하면서 이제 여학생 가방에 집어넣고 그 집에 가서 넣고 도망가고. 예, 연애 편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처럼 대학 교수가 되면 궁극에는 모든 게 논문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누가 얼마나 좋은 글솜씨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저널에 실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혹시 이 방 안에 과학 전공하지 않는 분이라도 언제 네이처나 사이언스 한번 이렇게 하나 가져다가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게 어디 과학 논문 제목 같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비유와 기가 막힌 그런 솜씨가 있어야, 제목부터 잘 지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에이, 난 그런 거 안 하고 회사 취직할 텐데. 회사 취직하면 기한하죠. 기한은 글쓰기가 아닙니까? 경영학 책 중에 한 10년 전에 원 페이지 프로포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KT 직원이라고 그럽시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이석채 회장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같은 엘리베이터 탔어요. 야, 이때다. 그래서 가방 열고 789페이지짜리 기한을 꺼내가지고, 회장님, 이게 평소에 제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겁니다. 회장실 7층인데 올라가는 동안 그 무슨 재주로 설명합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에다 언제나 정리해갖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딱 꺼내서, 회장님,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는데요. 설명, 한 페이지 안에 키워드 중심으로 탁탁 얘기하면, 야, 이게 괜찮은데? 자네 일단 내 방에 잠깐 들리면 안 되겠나? 들려서 팀장 되고, 이제 상무 되고, 사장 되고 하는 겁니다. 예, 기한도 다 글쓰기입니다. 난 치킨집이나 할 거야. 무슨 글쓰기가 필요해? 왜? 그냥 치킨집 제 이름을 타이드 치킨 하면 다 무조건 와서 사줍니까? 치킨집 간판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저 밑에 지하철 가서 한번 전단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단지 한 페이지를 어떻게 쓰느냐? 대한민국에서 이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제일 많은 분이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라면서요? 솔직하게 이회수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다 따라다니세요? 그런데 따라가는 이유는 그 짧은 트위터 글에 이회수 선생님의 촌철살인격의 글솜씨가 발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제가 이쯤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글쓰기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문자를 개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일은 문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솜씨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 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 제가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서. 왜냐하면 어쩌다가 백일장에 나갔다가 시 장원을 하는 바람에 저는 이게 제 운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 문과 이과 나누는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제가 잘못해갖고 이과로 배정받아서 잘못해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과학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제일 처음 발견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그 희열은 이 세상 뭐하고도 못 바꿉니다. 제가 과학자가 된 덕에 참
이회수 선생님처럼 안 됐다는 걸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문학도의 길을 계속, 시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면 제 몰골이 지금 이회수 선생님 못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회수 선생님 요즘 많이 깨끗해지셨더라고요. 수염도 깎고. 자, 제가 과학자가 되는 바람에 저는 사실 참 글을 많이 쓰고 삽니다. 97년에 제가 쓴 책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저는 영어 책을 먼저 시작했고요. 99년부터 우리말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개미제옥의 발견으로부터 출발해서 작년에 어느 신문사 기자가 저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친절하게 세해 주시는데 제가 저서, 역서, 편저 이렇게 다 합하니까 55권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년 만에 55권을 썼으면 참 많이 썼네요. 근데 저는 그냥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쓰다가 보면 책이 되고 합니다. 제가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시 영어 책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쓸 만큼 썼다고 생각해서 요즘 이제 영어로 다시 쓰는데 2주 전에 미국에서 미국 책방에 깔렸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출판부에서 Secret Lives of Ants라는 제목으로 개미들의 비밀스러운 삶 해서 제인 그달 선생님이 서문을 써주시고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미국 갑니다. 일이 있어서 가기는 합니다만 일부러라도 지금 갑니다. 가서 책방에 가서 내 책 아닌 척하고 좀 한번 이렇게 뽑아보려고요. 제가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해서 옛날에 만났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개미와 말한다라는 글이 제 글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 제 글입니다. 한 해에 그냥 이 두 개가 다 국어교과서에 올랐는데 그때 제가 어딘가에 쓴 글에 과학자답지 못한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들 이거보다 더 좋을까?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왜? 저는 원래 글쟁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길로 못 가다가 과학자가 됐는데 그 신나는 과학도 하면서 국어교과서에 제 글이 실린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분들하고 다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문인이 됐더라면 지금도 신춘문예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등단을 했더라도 이 유명한 작가들 근처도 못 가봤을 텐데 박경인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많이 아껴주셨고 박완서 선생님도 그렇고 도가니의 공지영 선생님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도 하셨고 김영하 씨, 최승호 시인, 은희경 씨, 김영경 씨, 신화하시던 이인규 선생님, 김지아 선생님, 황지우 시인, 또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신 우리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선생님. 신경숙 선생님은 2년 전에 어느 지인을 통해서 저랑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신청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됩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홍대 앞에서 파스타도 같이 먹고 와인도 한잔 했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신경숙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안 된 게 난 세상에 저렇게 사진빨 안 받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가까이서 마주 앉아서 보니까 참 곱더라고요. 근데 사진이란 사진은 왜 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다음번 데이트할 때는 제가 사진기를 가져 나가기로 지금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잘 찍어드리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